지금부터는 야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Apple is going to reinvent. 테크의 모든 것 여미TV.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에 처음으로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죠. 야간 모드로 유명한 구글 픽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리뷰하고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스마트폰 중에 야간 모드를 촬영할 수 있는 건 이 갤럭시 노트 10과 아이폰 11 프로 이 두 가지 기종입니다. 이 두 가지 기종이 각자 좀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는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셀피도 야간 모드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화각을 다 야간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장점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일반 모드에서도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각에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다음 망원, 찍어 봤고요. 갤럭시의 경우는요, 이 아래쪽에 메뉴를 쭉쭉 넘기면 야간 모드를 촬영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는 여기에 나이트 모드가 촬영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럼 이때 딱 눌러주면 이 아래쪽에 자동은 1초고요.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최대 2초까지도 찍을 수가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동시에 누를 건데 누가 더 빨리 찍히고 처리 속도가 어떤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이미 촬영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 더 잘 나왔는지는 확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아이폰의 경우는 딱 한 가지 화각으로만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는 모든 화각으로 다 야간 모드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장점으로 보여요. 아이폰은 0.5배로 했더니 나이트 모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최대 망원으로 당겼을 때 아이폰은 이것도 역시 야간 모드는 뜨지 않고요. 갤럭시는 떴죠. 다양한 화각을 찍을 수 있는 갤럭시 쪽이 또 편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광각으로 보고 있지만 초광각 화각까지 일부 보여줘요. 이 상단에 반투명하게 초광각 했을 때는 딱 프레임만 딱 보여지고요. 광각으로 하면 여기 반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경우는 화각이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야간 모드가 또 가능해요. 그런 정도의 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명이 있을 때 야간 모드를 한번 촬영해 봤고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배경 있죠? 일단 제가 카메라 모니터 상으로 보기에 제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밝기로 한번 카메라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두 기종 노트 10과 아이폰 11은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쪽에는 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만 조명이 조금 있어서 제 얼굴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쪽까지는 거의 조명이 닿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요. 자, 일단 일반 모드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모드를 한번 촬영해 볼 건데 더 어두워졌더니 아이폰의 야간 모드가 3초로 늘어났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경우는 야간 모드가 줌에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2배 줌에서도 야간 모드가 작동을 하네요. 이게 밝기에 따라 작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망원에서는 야간 모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찍어볼까요? 아이폰이 그런데 확실히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빠르네요. 자, 이번에는 두 기종을 한번 삼각대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을 해볼 건데요.
재미있는 건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3초까지 찍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삼각대에 있는 거를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초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싱가포르의 야외가 생각보다 좀 밝더라고요. 정말 어두운 곳을 찾다가 호텔방에 암막 커튼을 쳐놓고 한번 촬영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 쪽은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 아이폰에서는 육안으로 살짝 확인할 수는 있고요. 갤럭시는 바닥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만 살짝 보이죠. 아이폰의 경우는 자기가 삼각대 위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노출도 가능한데요. 지금 몇 초까지 되냐면 28초까지 떴어요. 장노출이요. 28초까지 장노출이 가능하군요. 그러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30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갤럭시도 꽤 오랫동안 노출을 했다가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아이폰은 아직 13초가 남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장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28초 동안 빛을 누적하면 밝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28초짜리 장노출 사진이 합성은 또 금방 끝나네요. 우와, 미쳤는데요? 야, 근데 갤럭시도 다 보이네, 이게? 어느 정도? 와, 이 정도, 갤럭시도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촬영하니까 잘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28초짜리 장노출의 결과물이 뭐 약간의 뭐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노이즈는 많이 감소가 되는군요. 둘 다 나이트 모드가 되지만 이번 아이폰에서 가장 재미있는 나이트 모드의 특징은 삼각대를 인지한다라는 거. 대부분은 사실 손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도 아이폰으로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엔 가장 좋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이폰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28초 장노출 되게 신기한데요. 더 어두운 곳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장노출이 될지 궁금하네요. 망원으로 당겼을 때 사진인데요. 여기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이폰과 갤럭시 확실히 삼각대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노이즈가 없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삼각대 위에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셔터를 더 오래 열지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아이폰 11 프로가 거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굉장히 셔터를 오래 확보해서 노이즈를 많이 감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의 야간 모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갤럭시 노트의 야간 모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야간 모드의 기능을 아낌없이 준 것 같습니다. 4개의 카메라를 모두 야간 모드로 쓸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이폰의 경우는 전면 카메라는 나이트 모드가 작동을 하지 않지만 후면의 경우는 광각과 망원에서는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팅과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쪽은 아이폰 쪽인 걸 확인을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노트도 다양한 렌즈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점으로 보였네요. 일단은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하나씩 한번 찝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종합편으로도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봐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